오늘 리뷰는 바로 초합금온 렛츠 드라이 온 최강기동 드라이온 3입니다. 초합금온 시리즈 첫 건담 시리즈 상품이죠. 근데 나름 또 합체한다고 초합금온으로 나온 그런 상품입니다. 왼쪽 하단에 로고가 있듯이 빌드파이터즈 트라이에 등장을 한 가장 인기 좋은 건담입니다. 솔직히 빌파 트라이에서 인기로만 치면 주인공보다 좋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 건담 시리즈의 더블 제타 건담을 베이스로 이제 3단 합체하는 용자 로봇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건담인 전투 보면 열혈 넘치고 좋습니다. 아주 건담이지만 슈퍼로봇스러운 그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전투들이었죠. 그래서 발매는 2024년 11월 16일 발매를 했고요. 일반 판매됐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36,000엔, 국내 정가는 51만 4,800원이었죠. 근데 왜 이제 와서 리뷰를 하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뿔에 안테나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거를 좀 수리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네. 자, 그럼 패키지 보도록 하죠. 리쿠 토라이온, 소라 토라이온, 우미 토라이온 해가지고 렛츠 토라이온 하는 구호와 함께 합체를 합니다. 아주 멋지죠? 그리고 이 트라이온 작품 속에서 이 트라이온 덕분에 이 빌드 시리즈를 관통하는 명대사가 나오죠. 건프라는 자유다! 패키지 위에도 이제 건담 트라이온 3라는 이름과 모습, 그리고 옆에 분리되어 있는 모습과 합체되어 있는 모습 나오고요. 뒤쪽으로 3체 합체부터 해서 각종 무장들 표현도 되어 있고 세대를 한꺼번에 전시할 수 있는 베이스도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오픈! 짜잔! 안쪽엔 거대한 스티로폼과 함께 블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블리스터가 바닥에 깔려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뒤에가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 블리스터에 뭐 교체용 파츠, 각종 이펙트, 베이스 뭐 다 들어가 있고 이 스티로폼에 본체들이 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뭔가 다 나열하고 보니까 뭔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싶다가도 베이스 쪽이 부속품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교체용 손들입니다. 지금 앞에는 4종류의 손이 있지만 우미 트라이온 안쪽에 이제 합체 전용 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손 자체는 총 5종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합체할 때 그 손도 보도록 하죠. 그래서 트라이온 3의 주먹손, 우미 트라이온에 있는 합체 전용 손도 주먹손인데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무장용 손, 뭐 초포검을 든다거나 아니면 부메랑 스태거를 든다거나 할 때 쓸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살짝 앞으로 꺾어 잡는 형태의 각도, 요게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편손이 2종류, 한 세트씩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쫙 편손과 그리고 뭔가 부여잡기 위한 구부러진 편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메랑 스태거! 원래는 안테나인 부분인데 그걸 뽑아서 부메랑처럼 던지죠. 근데 이쪽은 아예 무장 전용으로 해서 그냥 아예 크게 나왔어요. 바로 이어서 머리 안테나입니다. 방금 본 부메랑 스태거랑 분명 같은 부위에 달려야 하는데 이제 부메랑 스태거 전용은 아예 사이즈를 키워서 손에 쥘 수 있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안테나 전용 파츠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둘 다 메탈릭 골드로 도색되어 있는 파츠이기 때문에 색감 자체는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로켓 펀치의 일종이죠. 암드 부스터 이펙트입니다. 암드 부스터의 부스터를 담당하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뒤쪽 부스터 이펙트니까요. 이 부스터 이펙트 자체는 가만히 돌리다 보면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보조 스탠드로 공중에 띄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포즈 취할 때 써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검 출연 파츠 A, B 초포검을 가슴에서 뽑아들 때 쓰는 이펙트입니다. 전용 이펙트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뽑혀 나오고 있는 이 빛 부분에다가 이 손잡이를 끼워서 리쿠트라이온 입 천장에 조인트를 끼워서 고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드는 포즈를 취할 수 있죠. 그럴 때 쓸 이런 편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이퍼 빔사벨 이펙트. 빔사벨 칼날입니다. 근데 PG 사이즈만한 그런 빔사벨 파츠고요. 건프라에 쓰이는 연질은 아닙니다.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클리어 핑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초포검 칼날, 그리고 양옆에 초포검 윙. 초포검 윙부터 좌우 구분이 있거든요. 가만 보면 이 조인트에 LR이 써 있어요. 가운데 보이죠? LR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장착을 시켜주면 되고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날개의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안쪽 날개가 좀 더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요게 이제 초포검의 양옆에 달릴 거고, 날개 자체 디테일도 꽤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초포검 칼날, 이쪽 칼날 같은 경우도 그냥 디테일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 속에 보면은 이렇게 막 입자가 막 뿜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막 이렇게 선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이 칼날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쫙 가면 끝에까지 아주 이쁘게 되어 있죠. 더구나 이 초포검 칼날만 가지고도 32cm가량 되거든요. 상당히 깁니다. 여기에 지금 손잡이까지 달리고 그럼 뭐 길이가 어마어마하겠죠. 참고로 방금 본 이 하이퍼 빔사벨 이펙트보다 훨씬 길어요. 칼날만 따졌을 때도. 그리고 소라트라이온 윙! 이쪽이 본격적으로 날개로 달릴 거라 그런가 엄청 이쁩니다. 디테일 자체도 굉장히 이쁘고요. 입자로 이루어진 뭐 그런 형태, 빔으로 이루어진 날개인 거죠. 약간 빛의 날개 같은 느낌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 자체도 느낌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 인상적이고, 이 굴곡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이렇게 막 각도 바꿔보면 빛이 막 디테일하게 퍼져나가는 걸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날개 역시 조인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LR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방향을 잘 보면서 끼워줘야 합니다. 조인트의 각도가 미묘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잘 끼워줘야겠죠. 그리고 보조 스탠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끝에는 집게 형태로 되어 있는 조인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뭐 초포검을 지탱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걸 뽑아서 암드 부스터를 끼운다던가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베이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중요한 거 초합금 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최강기동 드라이온 3의 로고가 금박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금색 맥기 코팅. 최강기동. 근데 이거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요. 빌드파이터즈 트라이 22화에 보면은 각각의 머신들이 출격할 때, 사출될 때 이 로고 스탠드 같은, 그러니까 초합금 베이스를 쓰거든요. 각각 리쿠트라이온, 소라트라이온, 우미트라이온의 이름들이 적혀있는 베이스를 쓴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걸 넣어줬어야 했다. 트라이온 3 있는 거 나쁘지 않지만 아쉽다. 아무리 봐도 이 상태에서 그 위에 올려줘야 할 것 같은데, 무튼간에 아쉬운 포인트. 그리고 뭔가 막 조인트 같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리쿠트라이온, 우미트라이온 스탠드입니다. 뭔가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른 거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각각의 스탠드가 끼워질 부분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에 맞춰서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끼울 조인트의 방향을 맞추고 이 친구를 보면 깎여있는 방향이 다르죠? 조인트 기준 이 얇은 부분이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은 얘는 리쿠트라이온용, 반대로 앞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가 있으면 이건 우미트라이온용입니다.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스탠드를 끼워주고요. 그리고 합체 후에도 이 스탠드를 쓸 수 있는데 바로 이 보조 스탠드용 조인트입니다. 이 좌우의 스탠드에 끼워서 보조 스탠드를 여기다 끼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인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탠드, 이 친구는 파츠명이 그냥 스탠드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소라트라이온이랑 트라이온 3가 둘 다 사용을 할 스탠드거든요. 스탠드 끝부분을 보면은 조인트가 끼워질 수 있는 부분이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세워져 있는 조인트가 앞을 보게 해서 스탠드를 끼울 때는 끼우고 앞으로 슬라이드 하면 고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면 이제 소라트라이온을 여기다 끼울 수 있고요. 이제 스탠드를 반대로 돌려서 다시 끼울 때 당연히 아까 슬라이드 했던 방향으로 이번엔 뒤로 슬라이드를 하면, 이러면 트라이온 3가 올라갈 스탠드가 완성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분리된 상태가 먼저니까 이렇게 소라트라이온 용으로 먼저 껴놓을게요. 그리고 왠지 배를 받쳐야 할 것 같은 이런 좌우에 벽이 있는 조인트는 리쿠트라이온 조인트고요.
그리고 왠지 가슴을 받칠 것 같은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우미트라이온 조인트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골반을 받칠 것 같은 이 조인트가 소라트라이온 또는 트라이온 3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벽이 있는 게 뒤로 가게끔, 골반 뒤쪽으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이러면 이제 소라트라이온이 끼워질 거고, 이거를 빼서 뒤집어서 위에다 끼우면 이렇게 하면 이제 트라이온 3가 끼워질 부분이죠. 그냥 조인트 모양 가지고 구분해도 됩니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 조인트에도 볼록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베이스 앞에다가 이렇게 로고 스탠드, 짜잔. 자, 그럼 이제 본체인 트라이머신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팀을 지칭하는 명칭이 트라이머신이라고 해요. 이 셋을 한꺼번에 부르는 게. 근데 애니메이션 속에는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은 없죠. 일단 각각의 머신들을 완성을 시켜줘야겠죠. 뭐 소라트라이온에 뭐 이렇게 날개를 끼워준다거나, 리쿠트라이온에도 이 머리 안테나를 끼워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왼쪽부터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머리 뒤쪽에 있는 이 날개를 살짝 세워줍니다. 날개도 이 레프트 라이트 맞춰서 이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를 잘 끼워주고요. 목가동이 없습니다. 입을 잘 벌려주고요. 위쪽 발톱도 아예 이 노란 색깔 파츠 째로 내려서 제대로 발톱 형태를 만들어주고, 양 다리를 살짝 벌리고 바깥쪽으로 살짝 돌리고 무릎도 살짝 굽혀서 이렇게 소라트라이온의 완성! 근데 소라트라이온은 혼자 바닥에 이게 내려놓거나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스탠드를 가지고 옵니다. 소라트라이온의 뒷부분이 나중에 트라이온 3의 골반 아래쪽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인트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잘 끼워줍니다. 아, 근데 나는 스탠드에 소라트라이온만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요 앞에 걸 빼면 돼요. 이렇게 로고도 빼고 이 좌우의 파츠도 이렇게 떼어낼 수 있거든요. 밑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소라트라이온만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자, 소라트라이온 됐고, 리쿠트라이온. 일단 리쿠트라이온은 뒤쪽으로 가서 안쪽에 수납되어 있는 꼬리를 슬라이드로 펼쳐주고, 앙증맞은 꼬리죠. 그리고 앞다리, 어깨에 있는 외장을 전개, 등에 있는 트윈 캐논도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줍니다. 왜 들어놓느냐? 바로 안테나를 끼워줘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트라이온 3의 머리가 어디 갔냐 했더니 리쿠트라이온 안쪽으로 이렇게 숨었어요. 뭐 그냥 이 상태로도 적당히 자연스럽고 나쁘진 않거든요. 그치만 안테나를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끼워볼 겁니다. 일단은 안쪽에 프레임들이 막 접혀있는 게 보이죠? 이 프레임들을 한꺼번에 쫙 풀어서, 정확히는 이 목 아래쪽에 있는 락부터 풀고 이렇게 그대로 들어서 앞으로 쭉 잠깐 빼줍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어서 이마에 하이메가 캐논 부분만 빼줄게요. 그리고 파츠 안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 얇은 핀에다가 안테나를 장착해줍니다. 천천히 껴주면 되고요. 그 상태로 다시 머리에 장착하고 고개를 다시 숙여줍니다. 이게 원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걸 추천하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처음 깠을 때, 패키지에서 열었을 때는 지금 저처럼 목이 정렬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려면은 합체할 때처럼 머리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노란 색깔 파츠가 이게 목 주변 파츠라서 이걸 잘 잡고 그대로 머리 수평으로 두고 뒤쪽 방향으로 슬라이드로 빼줍니다. 쭉 빼주고 위로 들어줘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보면은 안쪽에 목 프레임 쪽에 관절이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완전히 목을 눌러놓은 상태. 그래서 고개를 앞으로 숙일 수 있는 축관절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목 프레임째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로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목 안쪽으로 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도 들렸죠. 이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줘야 이 리쿠트라이온 상태에서 어디 간섭 없이 뿔을 낄 수 있어요. 좀 가능한 목을 앞으로 빼준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다시 변형을 시켜보면 이렇게 해서 다시 앞쪽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최대한 내려주면 이제 안테나가 뒤에 있는 빨간 색깔 어깨 파츠에 맞닿지 않게, 아니면 살포시 맞닿을 정도로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시 접는 거죠. 이제 잘 프레임 접고, 자, 목 아래쪽 잘 락도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테나 어디 걸리거나 하는 거 없이 깔끔하게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갈기가 더 커진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리쿠 트라이온 완성! 자, 또 한 켠에 잘 놔주고요. 자, 우미 트라이온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어깨 외장을 위로 들고 이 바깥쪽 라인에 맞춰서 이 빨간 색깔 외장을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일자로 만들어주면은 우미 트라이온 완성! 역시 옆에다가 살포시 잘 놔주죠. 자, 이렇게 트라이 머신들을 완성한 시점에서 이제 매뉴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정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냥 이 트라이온 3 자체가 굉장히 유쾌한 건담이라서 그런가 안쪽에 막 별의별 걸 다 넣어놨어요. 짜잔! 트라이온 3의 세계 하면서 트라이온 3의 설정화, 밑에는 뭐 최강기동 트라이온 3란 뭐 렛츠 트라이온 하는 것도 나와 있고, 예, 각각의 트라이 머신들에 대한 설명, 뭐 리쿠 트라이온, 우미 트라이온, 소라 트라이온 막 이런 게 써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좀 충격적인데 당시 스태백에서 전달받은 TV 아니메 최강기동 트라이온 3의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좀 넣었다고 해요. 뒤에는 뭐 로봇 액션을 직접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그 빌파 트라이엔 나오지도 않은 뭐 11화 14화라든가 아니면 19화 드라이온 드라이와 함께하는 그런 뭐 이게 무슨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뭐 인터뷰도 실려 있고요. 뒤에는 원래 트라이온 3의 모토가 됐었던 건담 트라이제타라는 그런 트라이에이지 오리지널 건담이 있었습니다. 이걸 베이스로 얘네가 만들어진 거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상품 설명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매뉴얼도 뭔가 이것저것 넣어놨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트라이 머신들 살펴봐야 할 텐데, 합체할 때 등장하는 순서 아니면은 리더격인 리쿠 트라이온부터 는 로망 있게 바로 등장 순서부터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볼 건 소라 트라이온 독수리형 메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체했을 때 하반신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더블 제타로 치면은 이 코어 베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메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 제타의 다리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대놓고 여기가 고관절이구나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도 하고, 대신에 정말 많이도 아니에요. 스커트 바뀌고 정강이 바뀌고 머리 하나 달았을 뿐인데 독수리가 됐다는 게 전 지금도 이거는 아이디어가 정말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라이온 처음 봤을 때 그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똑같아요. 당연히 발밑에 이게 부스터 달려 있으니까 딱 봐도 얘는 그냥 뭐 전투기 아니면은 로켓 뭐 이런 거다라는 게 그게 약간 그동안 너무 틀에 박혀 있었던 거죠. 그거 딱 보자마자 그래서 이거 소라 트라이온 보자마자 야 저게 저렇게 돼? 이러면서 지금도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야기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초합금온 트라이온 3는 분리합체하는 과정이 되게 빡빡하게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더블 제타의 그 다리 변형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별의별 스크래치는 다 생길 거라서 이 초합금온 트라이온 3 정말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도색을 안 했어요. 그나마 리쿠 트라이온의 이런 발톱이나 머리 이런 데 도색 또는 코팅 되어 있는 거나 그 외에 금색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처럼 극소수만 해놨고요. 지금 보이는 진한 파란색 부분들은 도색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너무 노란색인데 하는 부분들 몇 군데 보이죠? 리쿠 트라이온의 몸통이나 다리 이런 부분들 여기도 도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파츠도 아마 발 앞쪽이 도색일 거고 나머지 다 안 되어 있어요. 우미 트라이온은 파란색 빨간색이 다 도색이 안 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그나마 히트윙 부분이 좀 여기 노란색 부분이 도색인데 아무튼 되게 과감한 선택을 한 제품이에요. 근데 흰색은 다 도색입니다. 이 소라 트라이온의 머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허벅지 아니면 팔 될 부분 흰색들 여기는 다 도색되어 있어요. 애초에 스크래치가 많이 날 부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소라 트라이온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머리는 파란색 제외 나머지 다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눈이나 얼굴의 흰색, 부리의 금색 다 도색이고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목 가동이 없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거나 그런 가동이 없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면 얘가 삐졌나 이렇게 뾰루퉁해 있지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입을 최대한 벌려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포효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입 속으로도 안쪽에 내부 디테일 같은 것도 좋아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옆에 있는 덕트 디테일도 잘 되어 있고요. 머리 특유의 그 디자인도 잘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스탠드를 빼고 보면
아무래도 초합금원이다 보니까 이 몸통 부분, 그러니까 합체했을 때 골반이 될 부분, 합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라트라이온이 제일 무거워요. 아무래도 하체이기도 하고 큰 관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작은 날개, 이쪽이 이제 골반이 되는 부분이죠. 골반 뒤쪽.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온 게 이제 프론트 아머, 앞쪽 스커트. 그래서 이 디자인상 소라트라이온은 트라이온이 다리를 앞으로 90도 올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도 이 사이드 스커트 되는 부분은 따로 도색 처리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겉에 노란색 파츠에다가 이렇게 날개 이펙트를 끼워주는 형태고요. 날개 디테일이 한번 아까 봤으니까 적당히 넘어가도록 하고, 트라이온의 허벅지가 될 소라트라이온의 다리입니다. 이쪽은 흰색이죠. 그래서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왜 도색이랑 도색 아닌 거랑 뭐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단적인 예로 이 스커트 날개 부분입니다. 이 끝으로 가면은 짠, 대놓고 보이는 게이트 자국 보이죠? 그렇습니다. 도색이 안 되어 있는 파츠에는 게이트 자국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그나마 도색이 되어 있으면은 게이트 자국의 흔적은 있어도 이런 식으로 백화되어 있는 거는 이미 도색으로 가려지거든요. 근데 도색이 안 된 부분은 그렇지 않다. 대놓고 보인다. 심한 경우에는 꽤 크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리 부분, 이제 트라이온으로 합체했을 땐 무릎 아래쪽이죠. 종아리랑 발목이랑 뭐 이런 데가 보이는 부분인데, 뒤쪽 덕트가 앞으로 나와 있는 부분, 여기 금색은 도색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제 합금 프레임이 조금씩 보입니다. 합체 시 변형 과정에서 힘을 많이 받거나 사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합금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톱, 정강이 아머에 해당하죠. 여기는 노란색은 기본 도색이 안 되어 있는데 발톱들이, 금색 부분들은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도 발톱에 관절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좀 관절 움직이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죠. 뭐 안쪽에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꽤 볼만합니다. 특히 요 발톱을 들었을 때 이 내부 합금 프레임의 디테일,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죠? 저 속에 있는 거. 그리고 가장 끝부분에는 이제 거대한 버니어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리 뒤쪽으로는 합금으로 만들어진 이 발 앞부분, 이 빨간색 부분이 합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색은 혼자 도색 처리된 빨간색 파츠입니다. 합금이니까. 그 외에도 발 주변 덕트나 이런 부분들 금색도 도색 처리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 다리 뒤쪽에 있는 이런 패널 라인들 꽤 멋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미트라이온, 이름 그대로 이제 바다를 상징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오리형 메카고요. 트라이온 3에서는 상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제타로 따지면 코어 탑에 해당하는 메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디자인부터 독특하죠. 머리 디자인이 이렇게 눈 두 개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되어 있는 형태고요. 가오리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널찍한 형태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기다란 꼬리. 기본적으로는 더블 제타 건담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제타의 어깨 외장이라던가 팔이라던가 팔에 있는 쉴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의 흔적들, 그런 걸 그대로 또 볼 수 있죠. 되게 재밌는 게 이 우미트라이온도 이 꼬리 하나 달고 머리 하나 달아줬을 뿐인데 이게 동물형 메카가 되네. 이것도 신기하기도 했어요, 진짜. 보통은 코어 파이터나 뭐 라이플이 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참 신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머리 자체에도 가만 보면 디테일들이 꽤 괜찮게 들어가 있고요. 이 등 쪽도 보면은 패널 라인들 꽤 멋지게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초포검의 손잡이죠. 우미트라이온의 꼬리 부분도 디테일이 은근은근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손잡이 끝에도 이런 뾰족뾰족한 형태의 디테일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 이제 허리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쪽도 조금씩이지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가만 보면 몸통에 쓰인 합금 파츠들이 보입니다. 어깨 프레임 부분이나 몸통, 흉부, 배로 이어지는 이런 프레임들이 싹 다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어깨 외장도 기본적으로는 패널 라인들 꽤 멋지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요 앞쪽 같은 경우도 디테일 좋습니다. 꽤 굴곡이나 이런 조형도 멋있고요. 어깨 외장 자체도 굴곡이나 이런 각진 외형, 이런 것도 꽤 멋집니다. 외장이 갈라져 있는 부분들도 꽤 멋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팔 상박에 해당하는 이 흰색, 여기는 도색 파츠 쓰고 있고요.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팔 부분이죠.
손 대신에 버니어. 손은 수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을 벌리면 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굴곡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죠. 그 특유의 조형, 그 오바리 마사미 디자이너님의 이런 스타일, 그런 게 또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굴곡이 되게 각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게이트 자국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가려지는 부분들이긴 한데, 좀 예민한 경우에는 신경이 많이 쓰일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나마 좀 겉에서 보기에는 게이트 거의 안 보이게끔 되어 있긴 해요. 그리고 날개 쪽입니다. 히트윙이라고 하는 무장이기도 한 날개인데, 이쪽은 빨간 색깔 파츠를 베이스로 이 끝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입니다. 날개 자체에도 패널 라인이나 이런 거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쪽은 심플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앞쪽으로 또 이런 덕트 파츠가 분할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미트라이온도 베이스에 올려봅시다. 이렇게 아까 흉부 프레임 있죠? 이 금속 프레임 쪽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맞춰서 마치 이 흉부를 감싸듯이 끼워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에도 올려봤습니다. 다음은 리쿠트라이온입니다. 가장 관절이 많은 메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라이거형 메카입니다. 상당히 멋진 외형, 각진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발톱도 합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빛에 비췄을 때 이 금색 부분이 꽤나 이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트라이온의 그 리쿠트라이온인데,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이 아무래도 이 머리 위쪽. 이게 완전 변형 합체를 하다 보니까 트라이온 3의 머리는 이 리쿠트라이온 머리 안쪽으로 수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삐쭉 튀어나와서 안테나도 갈기처럼 보이게 해놨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머리는 코팅과 도색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이 입 부분, 입 주변으로는 도색입니다. 메탈릭 골드, 이빨은 메탈릭 실버,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갈기라든가 이 뿔에 해당하는 부분이 코팅으로 되어 있어요. 멋진 메키 코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 반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조형도 굉장히 좋아요. 마치 덕트를 연상시키는 이런 패널 라인들, 그러면서도 눈매는 날카롭고 사납게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입 안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당장이라도 포효하면서 초포 프레셔를 날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내부 디테일도 꽤 멋지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 하이메가 캐논이 살짝 빼꼼 나와 있고요. 요 트라이온 3의 머리가 안쪽에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다리 쪽, 이쪽도 기본적으로 노란색 사출색이다 보니까 언뜻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형이라든가 기본 파츠 분할은 꽤 나쁘지 않아서 패널 라인도 꽤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디테일도 조금씩 이런 발톱스러운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도 괜찮았고요. 덕트 디테일도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전체적인 조형 각지고 샤프하고 엣지 있는 느낌으로 좀 조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발톱은 아까 이야기했듯 합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무게감이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발목 주변엔 이렇게 합금 관절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뒷다리 쪽 역시 각진 형태가 특징입니다. 그나마 요 바깥쪽, 앞쪽도 그렇지만은 이 뒷다리도 살짝씩의 곡선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실루엣은 전체가 다 각진 형태라는 게 포인트죠. 뭐 약간씩의 외장 디테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무릎 관절 쪽에도 약간의 덕트 디테일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다리 뒤쪽으로도 이 나중에 합체할 땐 가려지는 부분인데 내부에 조금씩의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물론 합금을 쓰고 있는 관절도 있습니다. 앞다리, 뒷다리 다 이 무릎 쪽에는 합금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발목 관절에도 합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 발톱도 합금이죠. 그리고 귀엽고 앙증맞은 꼬리, 유연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의 꼬리는 아닙니다. 그냥 슬라이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정도, 꼬리 있습니다 같은 그런 느낌 정도입니다. 그리고 몸통 보면은 안쪽에 이런 디테일들이 꽤 멋지게 되어 있어요. 내부에 패널 라인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디테일도 꽤 멋지죠. 이 배 쪽은 좀 심심합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합체할 때는 완전히 가려지는 부분인데다가 그나마 합체할 때 쓰는 조인트가 합금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건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등에 있는 고정 무장 트윈 캐논, 파란 색깔의 사출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꽤 좋았던 거는 관절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포심만 따로 회전은 안 되는데 이렇게 좌우로 벌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꽤 형태라든가 실루엣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특히나 뒤쪽에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들 이런 거 꽤 좋아하고요. 그리고 위에는 하이퍼 빔사벨이 수납되어 있죠. 이렇게 앞으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신 자체에도 심플하게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뭐 접혀져 있는 조인트도 보이고 뒤에 구멍도 하나 보이는데 이거는 합체한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리쿠트라이온 같은 경우는 다른 메카들과는 다르게 자체적인 관절을 쓰기 때문에 가동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은 따로 돌아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합체할 때 이게 늘어나야 되는 프레임이 접혀져 있기 때문에 따로 회전은 없고요. 앞다리랑 뒷다리 연결이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리를 안으로 모으고 하는 이런 가동들이 좀 비틀고 하는 가동들이 가능합니다. 뒷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편하게 회전시켜 줄 수 있죠. 특별히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앞다리도 마찬가지 크게 위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뒷다리는 앞으로 꺾는 게 지금 이게 한계입니다. 더 이상 꺾이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합체할 때는 뒤로 접기 때문에 뒤로는 완전히 접히는 게 가능하고, 앞다리는 그래도 무릎이 앞으로 크게 굽혀질 수 있는 관절이 있습니다. 크게 앞으로 굽히면서도 합체할 땐 뒤로 접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렇게 크게 뒤로 접는 게 가능하죠. 거기에 발목은 축관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안으로 크게 굽히고 뒤로 완전히 돌리고 하는 게 가능하고, 발목 자체를 회전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다리 뒷다리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단한 액션 포즈, 앞다리 살포시 모아서 포효하고 있는, 마치 그 등장했을 때 그런 느낌? 합체 전의 모습? 그런 느낌. 그리고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것 같은 그런 구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어뜯는 기술인 세비지팡이라는 느낌으로 전시할 수도 있죠. 그리고 등에 있는 트윈 캐논으로 포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기체 단독으로도 합체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위력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베이스에 올릴 땐 배로 가서 이 사각 조인트가 앞으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배를 받쳐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스탠드 온!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메카들과 함께 한다 그러면 소라트라이온의 페더 스톰! 날개에서 빔을 막 흩뿌린다고 해야 할까요? 이걸로 또 애니메이션상에서 공격을 막기도 하죠. 그리고 우미트라이온의 서클 웨이브! 머리 쪽에서 링 형태의 빔을 발사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도 역시 애니메이션 속에서 한번 나오는 기술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각 메카별 기술들이 다양합니다. 소라트라이온은 비트 쇼커라 그래서 입에서 빔을 쏜다거나, 우미트라이온은 마린 블레이드라 그래가지고 이 날개 가지고 적을 근접 공격하는, 베어내는 그런 기술도 있어요. 그 외에도 단독으로도 싸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스탠드에 다 올렸잖아요. 한꺼번에 연결! 이렇게 로고 스탠드까지 해서 분리된 상태로 메카들을 전시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합체해봐야겠죠? 소라트라이온! 우미트라이온! 리쿠트라이온! 렛츠 트라이 온! 자, 그럼 차근차근 합체를 시켜나가 볼까요? 일단 우미트라이온을 가지고 와서 상체 변형을 아예 완전히 시켜놓을게요. 그게 편할 것 같으니까 꼬리 위쪽으로 빼줍니다. 슬라이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빼줘야 안전하고요. 어깨는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정렬 해놓고 어깨 외장 돌려서 세워줍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뭐 말 그대로 그냥 더블 제타의 어깨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펼쳐져 있던 날개를 이렇게 돌리고 펼쳐서 쉴드 형태를 만들어주고, 팔의 바깥쪽 빨간색 외장과 안쪽에 파란색 외장을 둘 다 오픈! 그 다음 뒤에 있던 버니어를 안쪽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알아서 주먹이 돌아서 나옵니다. 합체용 주먹은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목도 펴주고 돌리고 펼쳐져 있던 이 외장들 다 덮어주도록 하죠. 대신에 빨간색 외장은 그대로 덮어주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이중관절입니다.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세요. 반대쪽 마찬가지, 날개 돌리고 접혀있던 거 펼치고 외장 벌리고 버니어 안쪽으로 돌리면서 주먹 꺼내고, 그리고 주먹 펼치고 돌리고 외장 덮어주고, 바깥쪽 건 이중관절로 위로 들어 올리면서 덮어준다. 그 다음 앞으로 가서 이제 머리 아래쪽 외장이죠. 이 빨간 색깔 외장을 앞으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쭉 들어주고, 이 부분 역시 이중관절이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들어주고 머리 자체를 안쪽으로 이렇게 눕혀주면은 상체 끝!
다음은 소라트라이온입니다. 일단 날개 당연히 빼줘야겠죠. 날개 빼주고 양쪽 다 빼주고, 그리고 펼쳐놓은 뒤쪽 날개도 접은 다음 머리도 그대로 앞으로 빼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빼주면 돼요. 그리고 발톱은 완전히 뒤로 밀착, 안쪽으로 접고 위쪽 발톱도 접고, 반대쪽 마찬가지 완전히 접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굽혀놨던 무릎은 다시 완전히 펴주고, 그리고 고관절 부분을 이렇게 제대로 세운 상태로 만들어서 다리도 이제 제대로 펴주는 거죠. 그리고 스쿼트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매뉴얼상은 이 발등을 잡고 앞으로 당겨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구조인 거냐면은, 잠시 락을 풀고 안쪽을 보면 지금처럼 발등이 떠 있잖아요. 이걸 밀어넣은 상태가 이제 변형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정작 이 조인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앞으로 락을 걸면서 하면 이미 요거 발등 좀 빠져 있어요. 다시 빼보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상은 이 발등을 한번 빼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보통은 이미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지금처럼. 그래서 발등 뽑았다 치고 앞으로 오면 이제 발꿈치 부분에서 락을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락을 한번 풀어줍니다. 밑으로 그냥 쑥 빼주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쑥 빼면 이 조인트가 이 합금 프레임 쪽에 락이 풀리면서 밑으로 빠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등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 레일 따라서 슬라이드 쭉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종아리 양옆에 파츠를 벌려주세요. 아, 지금 보니까 이거 이 종아리 양옆에 있는 파란색이 도색 파츠네요. 안쪽이 회색이네. 그러네. 살짝 감쪽 같았는데 안쪽이 회색이었고, 이거 회색 파츠였군요. 이거 뭐 아무튼 이렇게 완전히 벌려준 상태면은 락이 또 풀립니다. 이거 어떤 걸 락 걸고 있었냐, 이 발등 합금 프레임을 락을 걸고 있어요. 이게 해보면 조인트가 탁 걸리죠. 이게 락을 푸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버니어를 눌러주게 되면은 프레임이 밑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고 발목은 반대로 돌려줄게요. 그리고 종아리 외장을 덮어줍니다. 이 상태로 접혀있는 발도 펴주고, 그리고 발꿈치의 조인트도 뒤쪽으로 접어서 가려주고, 그 다음 무릎에 있는 빨간 색깔 부분 덕트 파츠, 이걸 앞으로 당겨서 이제 락을 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레일 따라 위로 들어 올리면서 다시 이걸 위로 올려서 락을 거는 거죠. 그리고 접혀져 있던 무릎 파츠도 쫙 펼쳐주고 발톱도 이렇게 쫙 굽혀주면 다리의 기본 변형이 끝났습니다.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연속 동작으로 좀 보면 쉬워요, 생각보다. 자, 발등 당겼다 치고 밑으로 슬라이드 돌려서 밀고 돌리고, 그리고 종아리 펼치고 안쪽에 버니어 누르고 내리고 발꿈치 돌리고, 발 펴기 전에 이렇게 발목 돌려주고 발등 펴고, 그리고 앞쪽 락 풀고 락 걸고 발톱 펴주고. 금방 끝났죠? 이렇게 하고 이제 다리가 앞으로 볼 수 있게끔 허벅지 회전, 반대쪽도 회전, 짜잔, 하체 끝! 이렇게 하고 아까 만든 우미트라이온 상체를 가지고 와서 허리가 사각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끼워주면 됩니다. 도킹! 이어서 리쿠토라이온! 꼬리를 집어넣고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릎을 뒤로 완전히 굽히면서 발바닥 구멍에 뒤에 있는 조인트를 딱 맞춰서 위치를 고정해 줍니다. 반대쪽 다리 마찬가지. 앞쪽 다리도 요 외장 접어주고 다리 뒤쪽으로 이제 굽혀줄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인트에 맞춰서 발바닥 위치를 고정을 시켜줄게요. 딱 맞게 고정을 하고 반대쪽도 해주고, 자, 그 다음 앞다리랑 뒷다리를 위치에 맞게 고정시켜 줄게요. 이 뒷다리에 보면은 앞쪽에 작은 돌기 두 개가 보이거든요. 이거랑 이 접혀져 있는 관절을 맞춰서 딱 위치를 고정시키는 거죠. 이렇게 마치 서로 연결되어 보이게끔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위치 고정시켜주면 깔끔. 반대쪽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 맞춰주고 딱 정렬시켜주면 깔끔. 그 다음 등에 있던 캐논을 완전히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아까 머리 안테나 끼울 때 했던 거 있죠? 머리를 잡고 이렇게 앞으로 쭉 당겨서 접혀져 있던 프레임들을 가능한 최대한 이렇게 펼쳐줄게요.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이 안쪽에 있는 노란 색깔 파츠를 잡고 뒤로 수평으로 뒤로 당겨줍니다. 네, 최대한 당기고 나면 위로 들어 올리면서 머리가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펼쳐놨던 목을 다시 정렬해서 관절을 밀어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본체를 가지고 와서 도킹을 시켜줄 건데 이제 등에다가 끼울 건데 조인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인트를 빼줄 겁니다. 앞으로 가서 이 우미트라이온 안쪽에 이 왜 수평으로 되어 있는 바 하나 보이죠? 이거를 밀면 뒤쪽에 조인트가 밀려 나옵니다. 이 조인트를 잡아서 끝까지 잘 빼준 상태에 만들어 놓고 리쿠트라이온 아래에 있던 사각 구멍 이거를 이 위에서부터 슬라이드 도킹, 그리고 펼쳐놓은 프레임을 쭉 밑으로 내리면서 여기서 주의사항, 이 목 아래쪽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조인트 2개가 보입니다. 요거 2개랑 우미트라이온 머리 위에 있는 구멍 2개랑 맞춰서 해줄 거예요. 이렇게 쭉 내리면서 여기를 잘 맞춰주면 됩니다. 덜컥 하는 소리가 들리면 맞아 들어갔네 라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리쿠트라이온의 입도 벌려주고 뒤에 있던 캐논을 잘 정리해서 접어주면 트라이온 3 완성! 역시 트라이온이라! 진짜 겁나 멋있네 진짜. 왠지 밑에 로고가 빡 최강기동 트라이온 3 베이스에 있지. 베이스와 함께 보면 딱 이런 느낌이죠. 확실히 공중에 제대로 띄우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네요. 자, 그럼 최강기동 트라이온 3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진짜 정말 멋지긴 하다. 이게 전체적인 디테일이랑 이런 조형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진짜 이게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싶기도 하고, 이게 초합금온이 이렇게 어레인지를 많이 하는 라인업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만도 한 게 초합금온 트라이온 3는 원래 초합금온으로 개발된 애가 아닙니다. 애초에 건담이잖아요. 건담은 초합금온으로 나오는 애들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된 걸까 하고 이제 발매 인터뷰를 보면 처음에는 건담이니까 메탈 빌드로 개발을 시작을 했대요. 근데 아니 합체 로봇이라는 컨셉인데 더구나 건담 내에서도 좀 이질적인 슈퍼 로봇 같은 그런 합체 로봇이니까 이거는 이 합체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그러면은 합체 브랜드 초합금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작은 메탈 빌드로 시작을 했으나 중간부터는 초합금온으로 브랜드가 변경되어서 출시가 된, 그렇게 개발이 된 그런 트라이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쯤에서 이 트라이온 3 베이스가 뭐죠? 더블 제타 건담 베이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MG 버전 카토키와도 비교할 수 있죠. 짜잔! 처음엔 메탈 빌드로 개발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메탈 빌드가 스케일이 대충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MG 100분의 1이랑 놔도 큰 위화감은 없죠. 약간 더 크네요. 약간 더 커요. 약간 더. 사이즈를 재보면 일단 두정고 정수리까지가 약 21cm 정도고요. 이 안테나까지가 22.5cm 정도? 지금 가장 높은 뒤에 있는 캐논까지가 24.5cm 정도 됩니다. 확실히 MG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자체는 그 안테나, 거대한 안테나, 그리고 정중앙에는 하이메가 캐논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이 안테나에 뺐다 꼈다 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 좀 조심해야 하는 게 정작 이 안테나가 꽂혀있는 핀 굉장히 얇습니다. 좀 상당히 얇아요. 파손주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랑 별개로 잘생기긴 겁나 잘생겼습니다. 이 턱의 디자인부터 해서 얼굴의 형태, 패널 라인, 페이스 슬릿, 뭐 눈매, 눈의 금 색깔 뭐 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조형이 진짜 살벌합니다. 덕트 디테일부터 해서. 왜 가슴에 사자머리가 있는 거지? 그래야 멋지니까. 그렇습니다. 용자 같은 그런 슈퍼로봇을 표방을 했다면 가슴에 사자 한 마리 정도는 있어줘야 매력이 아닌가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리쿠트라이온일 때는 큰 뭐랄까 감동이랄까 그런 게 막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 이게 합체하니까 감동이 와닿네. 이게 확 하고 오네요. 가슴을 찌르네. 막 팍 꽂히네. 와가지고 그냥 입속에 있는 것도 디테일 굉장히 마음에 들고, 가만 보니까 입 안쪽 바닥 부분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멋집니다. 무엇보다 이 입체감이랄까, 옆에서 봤을 때 이 볼륨감 같은 게 굉장히 취향입니다. 적절한 느낌이기도 하고 적당히 과장된 느낌이기도 하고, 그 뭐랄까 메탈 빌드만의 어레인지 같은 게 들어가 있다? 근데 이건 초합금온, 그런 느낌입니다. 어깨의 경우도 아까 뭐 우미트라이온 때 봤지만 디테일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 이제 어깨 관절부도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주 대놓고 티가 나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쉴드 트라이온 3에서는 이제 히트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
이 펼쳤을 때 드러나는 금색깔 십자 모양, 여기가 네 군데가 부분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펼쳐졌을 때 느낌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또 하나, 주먹입니다. 이 주먹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성에서 이야기했듯이 합체 전용 주먹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교체용 주먹이랑 비교했을 때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오히려 작은 손도 어색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잠깐 바꿔볼까요? 자, 오른팔 주먹을 바꿔봤는데요.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평상시에는 이 작은 주먹이 이게 낫겠는데요. 그럼 구도를 바꾸면? 구도를 로우 앵글로 바꾸니까 큰 주먹도 나쁘지 않네요. 전시하는 위치라든가 내가 바라보는 시선 따라서 좀 선택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로우 앵글로 보니까 이 큰 주먹이 더 다부져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위에서 바라보니까 주먹이 너무 큰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뭐 취향 따라서 교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반부도 좀 더 샤프한 디자인, 요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건메탈로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도 좀 있네요. 그 외에는 더블 제타가 연상되는 위아래 덕트, 빨간 색깔 파츠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고, 사이드 스커트 역시 가만 보면은 그냥 더블 제타에 디테일 추가하거나 좀 그런 것 같지만은 그 기존에 있었던 이런 날개 가동하는 기믹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리고 제대로 이 고관절 쪽에 달려 있어요. 이게 허리 안쪽으로 프레임이 연결되는 느낌은 아니네요. 그리고 다리는 뭐 소라트라이온 때 많이 봤지만 이렇게 완전히 다리 형태로 변형한 거는 제대로 보죠. 정강이 파츠가 새 발톱이 됐다라는 거 말고는 다리 자체는 기존과 같습니다. 디테일만 좀 더 이제 어레인지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종아리 쪽도 보면은 이렇게 패널 라인들 볼 수가 있고요. 종아리 뒤에 있는 스러스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부 덕트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요. 금색 도색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다리 아래쪽 아머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이 도색이더라. 이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 이 안쪽에 합금 프레임도 조금씩 노출되어 있는 게 있네요. 이쪽도 있네. 여기도 합금 프레임 노출이네요. 당연히 뭐 무릎 관절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합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눈에 띕니다. 하체가 아무래도 합금이 많이 씌었죠. 발바닥도 보면은 이 뒤꿈치 안쪽으로 내부 관절 들어가는 부분이 다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본 김에 발바닥 디테일도 심플하지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요 프레임도 합금 프레임이 노출된 거거든요. 의외로 합금이 아무래도 하체에 많이 쓰이긴 했네요. 그리고 백팩의 리쿠트라이온 같은 경우도 적절한 어레인지로 이렇게 기존 더블 제타의 이미지를 그대로 다 갖고 있다. 빔 라이플 파츠랑 그리고 하이퍼 빔사벨 파츠랑 굉장히 아이디어 좋게 잘 쓰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태에서 리쿠트라이온의 이제 어깨 외장을 이렇게 뒤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블 캐모메이드 하면서 어깨 위쪽으로 가동시켜서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하죠. 대신에 합체 후에 만지다 보면 느껴지는 게 이거 좀 불편하다 싶은 게 이겁니다. 가슴이랑 머리 고정. 백팩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백팩이 흔들려요. 그럼 같이 흔들립니다. 이제 몸통은 가만히 있어도 여기만 지금 흉부랑 머리 부분만 따로 흔들려 버리죠. 백팩이 흔들림에 따라서. 뭔가 앞쪽에서 강하게 고정을 시켜준다라는 게 없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포인트더라고요. 좀 세게 콱 하고 물어주면서 뭐 흔들리지 않게 해주면 좋을 텐데 묘하게 불편합니다. 이거 묘하게. 왠지 백팩만 잡고 있으면 그러네. 이게 무게가 본체 무게가 무거우니까 백팩만 잡고 들라 그러면은 합체가 풀려버리네.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봅시다. 목부터 보면은 목 자체는 기본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크게 돌아가고 이 상태로도 들고 숙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목 자체 관절, 목 자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관절들이 눈에 띄죠. 이렇게 이중 관절로 해서 목이 이렇게 쫙 뽑혀 올라오는 프레임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로우 앵글 때도 얼굴이 좀 보이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 상태로 고개를 콱 하고 숙여줄 수도 있다거나 완전히 이렇게 또 들어줄 수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목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관절이 좀 타이트해서 요거는 가동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관절, 이 어깨가 이렇게 좀 조작을 해야 좀 안 걸리고 이 갈기에 걸리기 때문에 조심조심 움직여야 돼요.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게 움직이는 정도. 참고로 이 관절도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를 이렇게 들썩일 수 있는 관절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외장 자체가 혼자서 아주 크게 가동해줘요. 이 외장이 앞뒤 가동도 되기 때문에 팔만 별도로 앞으로 드는 것도 가능한 형태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공간을 만들었으면은 어깨를 쫙 이렇게 옆으로 크게 아주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뭐 관절이 타이트하지만 더 올리면 더 올라가는 완전 크게 올라가는 팔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데 하박이 회전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가 암드 부스터로 날아가야 되니까 여기가 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중관절로 팔 자체는 상당히 많이 아주 크게 굽혀지는 모습이고요. 손목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좀 꺾이는 손목 관절도 있어요. 그리고 이 팔 각도를 이렇게 쉴드가 바깥을 바라보게 하게끔 이 상태로 이 빨간색 파츠도 이렇게 좀 가동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절이 앞에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가동을 시킬 수 있는 적어도 90도 정도까지는 움직이는 그런 가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더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리고 놀랍게도 허리가 돌아간다. 아까 합체할 때 봤었던 사각 조인트가 사실 안쪽이 축으로 되어 있어서 회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상당히 많이 돌아가는 허리를 볼 수 있죠. 백팩이 큼지막한데도.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허리도 숙여집니다. 이게 허리가 숙여질 줄은 몰랐는데 허리가 숙여지더라고요. 그것도 꽤나 멋지게 숙여져요. 적절할 정도로 숙여지기 때문에 뭐 포즈 취할 때 나쁘지 않은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체 만질 때마다 이 백팩 흔들리는 거 좀 번거롭긴 하네요. 좀 거슬립니다. 조심히 만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고관절, 메탈 빌드로 개발하던 친구답게 일단은 스쿼트 가동 크게 움직이고요. 고관절이 애초에 축이 틀어져 있다고 해야 될까? 다리 앞으로 들 때 회전축은 이 골반보다 앞에 있어요. 지금 여기 축 보이죠? 이게 앞으로 드는 축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들 때, 쭉 들 때 뒤쪽이 공간이 비면서 들어져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축이동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0도보다 조금 더 들어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옆으로 들 때도 일단 사이드 스쿼트 크게 들어지고 대신에 옆으로 드는 건 좀 한계가 좀 명확합니다. 완전히 옆으로 든다. 요거까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죠. 합체할 때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무릎 이중관절로 해서 크게 생각보다 많이 굽혀지는 무릎입니다. 90도 이상으로 굽혀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목은 생각보다 안쪽으로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접지력이 은근 나쁘지 않네? 라는 느낌이고요. 당연히 회전축 들어가 있고 발목을 살짝 이렇게 뒤로 또 뻗어주거나 이때는 발등 가동하면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굽히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정강이 아머 움직여주면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좀 힘겹지만 가능은 합니다. 굉장히 힘겹기도 한데 무릎도 지금 발톱으로 서고 있는 거라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무릎 꿇기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자, 포즈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세워봤는데 어떤 포즈를 취할까 하다가 아 맞다, 이 초합금온 트라이온 3엔 보너스 기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팩에다가 이 남는 파츠 몇 개를 붙여줄 수 있어요. 아까 리쿠 트라이온 볼 때 이렇게 조인트 하나 접혀져 있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조인트 쓸 때입니다. 조인트를 펼쳐서 그 부분에다가 소라 트라이온의 머리를 붙여주고요. 그 아래쪽 구멍에다가 이제 우미 트라이온의 꼬리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맞추어서 이 리쿠 트라이온 어깨 외장에다가 소라 트라이온의 날개를 장착. 이것이 트라이온 3의 보너스 기믹. 날개가 생겼어요. 와우, 요런 건 생각 못했는데 꼬리도 생겼고 이제 날개도 생겼고 요런 기믹은 환영이네요. 전시할 때 쓰기 딱 좋은데요, 정말. 하지만 우린 액션 포즈를 봐야겠죠. 뭐부터 볼까요? 역시 암드 부스터 아닐까 싶네요. 자, 간단합니다. 그냥 팔을 팔꿈치에서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처음 뺄 때 좀 빡빡할 수 있어요. 조심조심 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이제 쉴드를 날개 삼아. 아, 그러네. 이때 주먹을 큰 걸로 바꾸면 암드 부스터 느낌 살겠는데요? 완성! 암드 부스터! 부스터 이펙트까지 같이 달아서 전시해 봤고요. 첫 등장했을 때니 암드 부스터로 모빌 슈터에 그냥 뚫어버리는 모습도 보여줬죠. 진짜 로켓 펀치. 그리고 더블 캐노네이드! 백팩에 있는 캐논을 사격하는 모습인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위력의 필살기죠. 그리고 가슴에 사자 눈에서 발사하는 라이거 클레어
팔에다가 이마에 하이베가 캐논까지 해서 완전 전탄 발사하듯이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근데 주인공 팀 끈질기게 그거 다 버티더라. 솔직히 트라이온 3가 주인공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그리고 히트윙! 팔에 있는 실드를 발열시켜서 검처럼 쓰는 그런 모습의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초합근본에서도 이렇게 위에 있는 작은 날개 부분이 완전히 접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부메랑 스태거! 뿔을 떼서 부메랑처럼 와! 주인공의 허리를 그냥 팍! 날아가는 이펙트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이퍼 빔사벨도 손에 쥐어줘봤습니다. 야, 이펙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이쪽은 양손에 들 수 있으니까 박력이 좋네요. 그리고 랩터 브레이커 액션입니다. 다리에 있는 클로를 통해서 적을 잡아서 던져버리고 막아는 그런 액션이죠. 그리고 마지막 포즈, 당연하지만 울부짖어라 라이가! 그리고는 입에서 짠! 하이퍼 미노프스키! 그대로 입 안에서 검을 뽑아 들고 높게 치켜든 초포검 그대로 땅에 찍어버리는데, 그리고 초포검 만드는 법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소라트라이온의 머리와 우미트라이온의 꼬리를 먼저 연결을 해주고, 백팩에서 이 하이퍼 빔사벨을 가지고 와서 이 우미트라이온 꼬리 쪽에다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긴 쪽이 앞으로 가게끔 해서 장착하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칼날 장착! 오, 이것만으로도 멋지고요. 그리고 좌우 조인트 모양 보면서, 또는 뭐 조인트의 글자 LR 보면서 날개도 장착! 완성! 초포검 하이퍼 미노프스키! 그럼 바로 포즈도 취해볼까요? 그렇게 완성! 초포검 하이퍼 미노프스키! 아, 뽑아 들었을 때 그 포즈까지도 해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완성된 초포검 길이 45cm. 이거 진짜 이 포즈만을 위한 무장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죠. 이거를 살짝 돌려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장난 아니네요. 다시금 길이를 재봐야겠습니다. 45cm 맞네. 길기도 해라. 와, 멋있다. 장난 아니죠 진짜. 야. 자, 이렇게까지 했으니 마무리는 당연히 이 포즈로 해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초합금온 트라이온 3 리뷰를 해봤습니다. 건담 트라이온 3, 그 이름 찰나다다. 정말 건프라는 자유다! 라는 그 명대사를 만들어낸 그런 건담답다. 진짜 분명 나는 건담을 만지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건 슈퍼로봇이다, 용자 로봇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진짜 참 멋진 그런, 솔직히 얘가 주인공에도 손색이 없다 해도 될 정도의 그런 건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탈 빌드로 만들어지다가 중간에 초합금온으로 바뀌었지만, 충분히 그 메탈 빌드스러운 멋? 그 외장의 어레인지? 이런 건 되게 잘 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재밌게 잘 만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